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컬럼입니다. 저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94회차 8월 16일 수요일 북중미 리그컵 두 경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유나이티드와 인터 마이애미의 맞대결,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몬테레이와 내슈빌인데요. 자, 몬테레이와 내슈빌 경기가 없다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발매 예정 경기이기 때문에 적어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유나이티드와 인터 마이애미의 맞대결부터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필라델피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는 멕시코 팀인 케레타로를 2대1로 잡아내고 4강에 진출한 필라델피아입니다. 자,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골이 터졌고 겨우 승리를 잡아내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졌고요. 자, 토너먼트로 갈수록 뒷심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수비력 자체가 좋은 팀이라서 상대에게 슈팅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점유율은 밀렸지만 상대의 슈팅은 4번을 내주는데 그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더라도 버티는 힘과 역습 한 방으로 경기를 맺어짓는 것이 필라델피아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점유율을 내주는 것이 수비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물음표고요.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웅크리는 것은 상대의 플랜 A가 가동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요. 자, 바르셀로나 3인방이 수혈되면서 점유율을 잡았을 때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의 득점력이 오히려 급등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경기를 앞둔 필라델피아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바로 원정팀 인터 마이애미입니다. 인터 마이애미. 자, 메시의 활약상이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이어지고, 이제는 리그스컵 우승과 후반기 성적 반등을 노리고 있는 마이애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바르셀로나 3인방이 합류한 이후 펑펑 터지고 있는 득점력이 상당히 눈에 띄는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지난 경기에서도 4골을 넣으면서 화력을 100% 투사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 댈러스전에서는 뒤지던 경기를 4대4 동률로 맞춰놓으면서 승부차기 승리를 잡아내는데 성공했는데요. 자,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득점력으로 확실하게 커버하는 것은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호르디 알바, 부스케츠, 메시 모두 기동력이 전성기 시절보다는 줄어든 상황임은 분명하고요. 이미 지난 댈러스 원정에서 4골이나 실점하는 등 역습에 취약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필라델피아의 성향이 역습이기 때문에 인터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이 또한 비슷하게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역시나 다득점 쪽 접근을 가장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자, 인터 마이애미의 득점력은 이미 리그스컵을 치르면서 증명을 확실하게 했고요. 다만 기동력과 높은 라인을 문제로 인해 필라델피아의 역습 상황에서 인터 마이애미가 느낄 수 있는 수비적인 부담은 확실히 존재하고요. 득점력에서 앞서는 인터 마이애미가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지만 결국에는 실점 자체는 각오해야 한다. 이런 점을 봤을 때 2.5 오버 쪽 접근을 권장드리면서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인터 마이애미는 득점력이 확실히 올라왔지만 높은 라인으로 인해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모든 힌트가 나왔다고 봤을 때 2.5 오버에, 자, 굳이 승리를 하자면 인터 마이애미 쪽 승리, 그리고 뭐 핸디캡 플러스 1.0 무승부 쪽 접근 예상해보면서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94회차 33.10배당 조합으로 준비했습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에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몬테레이와 내슈빌의 맞대결인데요. 먼저 홈팀 몬테레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테레이는 로스앤젤레스 원정에서 승리하는 이변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상대 자책골과 페널티킥으로 두 골을 넣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로스앤젤레스 홈에서 점유율을 압도하면서 수많은 찬스를 잡아냈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인데요. 일단 공격 전개에서는 몬테레이에게 합격점을 주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졌는데, 왜냐? 그동안은 박스 안에서 슈팅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전개에 비해서 골이 더디게 나오기도 했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공격적인 플랜에 따른 수비적인 약점을 잘 공략했고요. 일단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경기에서는 자신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편이다. 자, 그렇기에 내슈빌이 리그와는 달리 리그스컵에서는 수비적인 약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몬테레이에게는 이 점이 호재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슈빌입니다. 자, 내슈빌은 미네소타를 5대 0으로 잡아냈는데요. 오랜만에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고, 얻어낸 것이 상당히 많았던 지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기록에는 허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했는데, 이유는 상대 풀백 테일러가 34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인 열세를 얻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11대 11의 상황에서의 실점 억제력은 아직도 의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리그에서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실점을 억제하는 능력을 잘 보여주는 편이기는 했지만, 리그스컵에서는 마지막 실점으로 인해 전반적인 실점률이 높은 편이고요. 공격에서 무크타르가 활약하면서 득점력으로 이러한 실점에서의 억제를 커버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격의 전개 자체를 한 명의 선수에게 몰아주고 있다는 인상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슈빌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번 경기는 몬테레이의 홈이 아닌 내슈빌의 홈에서 치러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렇기에 이번 경기는 몬테레이 쪽에 그래도 승리를 예상해 볼게요. 왜냐? 자, 내슈빌이 리그스컵에서 실점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몬테레이가 보여주는 공격 전개 능력을 감안했을 때 이는 충분히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몬테레이가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본인들의 플랜 A를 잘 가져가는 편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박스 안에서 공의 투입이 굉장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득점 쪽 접근까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몬테레이는 점유율을 가져가는 경기에서 본인들의 플랜 A를 잘 구사했고, 내슈빌은 한 명의 선수에게 너무나도 의존하는 팀입니다. 뭐 이런 점을 봤을 때 2.5보 마찬가지, 그리고 몬테레이 승에 마찬가지로 핸디캡 무승부 쪽 접근 예상해보면서 오늘의 94회차 북중미 리그컵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하고요.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